반갑습니다. 노인 연령층에서의 어떤 만성 통증, 그러니까 그 어르신 분들이 주로 그 허리가 많이 아프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골세포, 그 뼈세포의 기능의 감소와 뼈가 소실이 됩니다. 특히 30세 이후에 그 여성분들에서는 그 점점 가속도가 좀 많이 빨리 붙게 됩니다. 남자보다도. 그래서 폐경기 초기가 되면은 3 내지 5%에서 그 뼈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5 내지 10년간에 걸쳐서 아주 빠르게 막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요추체가 그 약하게 돼가지고 이 골절이나 만성 통증, 그리고 척추 변형, 불안정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한 40% 정도가 추간판 병변. 추간판이라는 것은 여기 모형인데 잘 보이실런지 몰라도 이 뼈와 뼈 사이에 그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에서 20% 정도에서는 척후 관절, 그러니까 이 뒤쪽에 척추뼈에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을 우리 척후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 정도에서는 천창골 관절, 천창골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골반뼈가 있습니다. 그 골반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여기 그 관절을 천창골 관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허리에 통증이, 척추에 통증이 있는 것과 천창골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구별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고 뭐 검사를 해봐도 정상인데 허리는 계속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 있어서 거의 한 25에 30% 정도에서는 허리 통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히려 25에 30, 이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거의 다 허리 통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이제 추간판 병변, 척추관 협착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해보면은 그 척추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므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연세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많이, 그런 질환들이 많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후관절 증후군,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척추뼈가 똑바로 곧아야 되는데 한쪽 뼈가 앞으로 밀려났다는, 전방으로 전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압박 골절, 왜냐하면 뼈가 약하니까 살짝 다쳐도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질병들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병력 청취입니다. 병력 청취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아프셨는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팠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아파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팠는지,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뭐 무다히 아팠는지, 아니면 뭐 어디 살짝 넘어졌는데 아팠는지, 아니면 어제 뭐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이런 자세한 병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아프셨는지 그걸 청취하는 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학적 신경학적 관찰, 그리고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지 그걸 또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상태의 확인. 만약에 젊으신 분 같으면은 심리학적 상태를 별로 고려를 안 해도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심리학적 상태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고 의사와 환자의 이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진단 방법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방사선 촬영술, 알고 계시죠? 엑스레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CT, 그리고 MRI, 자기 공명 영상.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이제 큰 병원에 가면은 MRI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하시게 되는데, 어르신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MRI 촬영을 하면은 모든 게 다 나온 줄 압니다. 허리를 찍으면은 목부터 허리 끝까지 모든 질병이 MRI만 찍으면은 다 나타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MRI도 부분 찍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경추, 목 부분을 찍는다든지 흉추 부분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요추 부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부분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비쌉니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찍었는데, 뭐 병이 전체 다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부분마다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건전도 검사, 일명 신경 건전도 검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중추신경 외에 가지신경이 있습니다. 그 가지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그 건전도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 그리고 지금은 잘 하진 않지만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척추 조영술을 많이 했습니다. 허리에 주사바늘을 꽂아서 그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과연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MRI가 도입됨을 해가지고 이런 검사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간판 조영술, 이 검사는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 MRI가 도입되더라도 추간판, 아까 말씀드린 추간판이라는 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자체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MRI상에서 큰 변화는 없는데 허리가 아픈 경우에 이 추간판 조영술로서 그 허리 통증을 밝혀내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발 전이 검사, 그리고 동위원소 검사. 동위원소 검사도 옛날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뼈에 어떤 전이가 되는지 아니면 골절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데, 동위원소 검사는 그 쉽사리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이거는 대학병급에 가서 하는 그런 검사고, 요새는 일반 환자분을 대상으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체열 검사. 신경체열 검사는 말 그대로 체열, 몸에서 나는 열, 온도를 감지를 해서 그 병이 어디에서 발병이 되느냐, 그 병이 뭐냐, 이거를 아주 칼라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 병이 좀 있고 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갛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초록색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받고 나서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치료죠. 근데 어르신 여러분들의 만성요통은 거의 대부분이 그 약물 치료와 그 물리 치료, 재활 치료, 이걸 한 80%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80%는 해결이 되는데 한 20% 정도에서는 사실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사치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뼈주사, 아니면 신경주사, 요새 또 흔히 그 많이 사용되는 또 프로로 주사, 하여튼 여러 가지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주사요법을 써봅니다. 써보는데 이 주사요법 자체도 어느 정도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주사요법은 일종의 그 약제를 사용해서 그 병변분의 염증을 줄여줌으로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를 딱 받고 나면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하지 않은 다음에야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더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도 환자의 어떤 그 병의 상태,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안 될 경우에 또 신경차단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주사치료의 일종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에 통증이 있는 부위로 가는 신경을 말 그대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그 방법은 그 부위에 주사바늘 신경을 딱 정확하게 위치시켜서 약물로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고주파를 가지고 막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아주 독소를 거기에 그 주입을 해가지고 신경을 아주 영원히 마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을 신경차단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열 온고술, 이 방법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이제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주사를 그 병변이 있는 부위에다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그 주사바늘을 통해서 고주파 열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그 병변 주위를 녹여버립니다. 일종의 응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응고를 시킴으로 해서 그 어떤 불안정성을 좋게 하는 이런 시술법입니다. 한 10년 전에 이 방법이 미국에서 처음 소개돼가지고 아주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술을 했습니다만은 그 쭉 10년 이상 이제 쭉 그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이 방법 자체도
역시 한 50에서 60% 정도의 성공률이 있고 그 이상은 뭐 없는 걸로 지금은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주 적응증이 되는 분들만 시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재는 그렇게 널리 뭐 광범위하게 시술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고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쉽사리 접근하기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시술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 용해술, 이거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역시 디스크 안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아서 수액을 용해 녹인다는 겁니다. 녹이는 약물을, 카이모파파인이라는 약물을 주입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쭉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높여가지고 디스크가 완전히 쭈그러 들어가 작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디스크란 거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물론뼈 같이 이렇게 그런 완충작용을 하는 그것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사실 디스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물을 사용해서 녹여버리는데 조금만 녹이면 되는데 완전히 다 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완충작용을 못하게 돼서 오히려 또 통증이 약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방법도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환자분의 병세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수액 흡입술. 역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말 그대로 수액을 흡입합니다. 주사바늘보다도 조금 더 큰 그 튜브를 디스크 안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기계를 갖고 흡입을 탁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경우는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튜브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참 재수가 좋고 참 잘 되는 경우는 쭉 잘 빨려 나와가지고 수술도 하지 않고 조그만 그 주사바늘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해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또 할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튜브를 그 디스크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경피적 내시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튜브 자체가 한 7mm 정도 됩니다. 주사바늘 치고는 좀 큽니다. 이거를 그 디스크 안에 또 넣어가지고 내시경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방법들은 그 주사바늘로 할 경우에는 내시경을 뭐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 내시경을 사용해서 신경과 그 디스크 자체를 직접 육안으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하고 집게를 가지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 방법이 경피 내시경적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시경 튜브가 한 7mm 정도 되는데 그게 딱 넣으니까 시야가 또 좁은 거예요. 생각보다.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그 집게를 가지고 끄집어내는데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방법도 아주 잘 하시는 분들,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은 이 방법을 쓰면은 또 환자분의 반응은 좋고 또 수술 경험이 좀 적은 그런 의사분들이 또 하시면은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 경험이 많은 분이 하더라도 뭐 터지거나 옆으로 흘러간 디스크를 제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새로운 수술법들이 이제 미세 현미경 수액 제거술. 그 말 그대로 현미경을 사용해서 현미경으로서 직접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현미경을 하면은 한 3cm 정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 절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압 추궁 절제술. 말 그대로 감압, 압력을 감하기 위해서 추궁, 뒤에 있는 뼈를 절제하는 이런 수술 방법도 있고, 그 디스크 내에 전기열 치료술도 있고, 그리고 그 허리뼈 자체가 불안정해서 흔들흔들할 경우에는 핀을 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못을 척추뼈에 고정을 해서 또 골 융합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허리 아프신 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허리에 뭐 나사못을 박았다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한 몇 년 전부터 또 널리 알려진 시술법이 그 척추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널리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주사바늘 카테타를 좀 넣어가지고 그 병변이 있는 부위까지 위치를 시켜서 거기에 약물을 쫙 뿌려줍니다. 그래서 유착이 된 신경을 이렇게 방지도 하고 또 염증 반응도 줄여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이런 시술을 우선적으로 권할 만하고요. 또 수술을 해야 되나 막 도저히 수술할 상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당뇨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의 정도는 뭐 너무 과신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술을 함으로 해가지고 뭐 100% 낫겠다, 그건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낫는 분들은 뭐 많이 낫지만은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뭐 20%, 30%, 10% 이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비해서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입니다. 뭐 말 그대로 골다공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 뼈가 나이가 들므로 해가지고 우리 뼈가 전부 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밀도가 떨어지게 돼서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오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할머니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이 골다공증이 거의 나온다고 봅니다. 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가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집니다. 뭐 팔이 미끄러져 가지고 팔을 짚으면 팔이 부러지고, 또 집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또 삐끗하면 또 허리가 부러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골절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 골절의 경우에는 그 병력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예전부터 허리가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골밀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골다공증이 만성적으로 있습니다. 원래 있는 경우에 허리가 아야아야 하면서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삐끗하면서 갑자기 허리가 어느 순간에 많이 아프게 돼요. 그러면은 이 압박 골절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뭐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뭐 좀 지나면 낫겠지. 하지만은 지나면 낫는 게 아니고 막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는데, 사진을 찍어 볼 때 허리가 아파서 보통 허리만 찍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허리 위에, 허리보다 위쪽 부분, 그리고 흉추 부분에도 골절이 뭐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만 찍는 게 아니고 반드시 흉추와 요추를 같이 포함해서 찍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허리를 굽혀서 찍고 바로 찍고 하는 역동상 검사를 또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그 뼈가 그 불안정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밀도 검사, 골스캔 검사를 하시고 일반적인 척추 전산화 단청 촬영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 검사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사실 골절이 지금 생겼는지 아니면 옛날에 생겼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도 허리가 아팠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저절로 굳어버렸어요. 잘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면은 일반 엑스레이나 CT상에 보면은 그 골절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생겼는지 지금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 중에 하나로 MRI 검사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제 압박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치료법이 개발되기 한 10년 전에는 사실 허리 압박 골절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2주 내지 4주, 길게는 8주까지 그냥 누워서 와상 치료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척추뼈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은 2주간은 보존 치료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2주간 기다려보면은 어떤 분들은 통증이 막 완화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보조기를 차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특별한 시술을 하지 않고 보조기를 차면서 이제 화장실만 다닐 정도로 하시면서 한 4주에서 8주 정도 그 보존적 치료만 하면은 뼈가 저절로 잘 굳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이렇게 움직이다 아프고 저렇게 움직이다 아프고 뭐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 가기도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성형술이라는 이런 그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그 압박 골절된 척추에다가 조그마한 주사바늘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골 시멘트, 우리가 흔히 아는 시멘트가 아니고 뼈에 넣는 시멘트가 있어요. 그 시멘트를 가지고 골절된 부분을 강화시켜버립니다.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그러면 뼈가 튼튼해지겠죠. 그러면 통증도 하는 즉시 바로 사라지게 되고 시술 후에 한 2-3시간 후부터는 바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바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거보다 좀 더 개발된 방법으로, 진화된 방법으로 어떤 게 있냐면 척추 풍선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어보면은 압박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짜부러들어가지고 이걸 그 주사바늘 넣기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주사바늘 거기 위치한 다음에 말 그대로 풍선 성형술, 풍선처럼 일단 척추뼈를 싹 부풀어 올립니다. 부풀어 올리면 척추뼈가 싹 약간 들어 올려져요. 그럼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다가 그 골 시멘트를 역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좀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짜부러든 그 압박 골절된 골절 부위를 원상 복구를 시켜가지고 골 시멘트를 단단하게 주입을 하면은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또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뼈 자체는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다른 뼈가 약해져 있는데 그 뼈만 더 튼튼하고 강화가 되어버리면은 주위에 있는 뼈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 풍선 성형술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이런 저런 치료를 함으로 해가지고 치료 목표는 뭔가 하면은 일단 통증을 완화시켜가지고 거동을 빨리 하게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이가 들고 뼈에 소실이 된 이런 부분은 되돌릴 수가 잘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통증을 없애면서 거동을 잘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환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아시고 있는 디스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스크란 건 뭔가 뼈 사이에 물렁뼈인데 여기 빨갛게 보이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주위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야기되는 그런 질병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다리가 당겨가지고 아파서 못 걷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보존적 치료, 즉 약물 치료와 재활 물리 치료를 해서 대부분 다 잘 낫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주사요법들 여러 가지 주사가 있죠. 뼈 주사, 골다공증, 신경 주사 여러 가지, 또 프로로 주사 이런 주사, 또 경막외곽 신경 통증 주사 이런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또 많이 호전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효과가 없는 경우에, 수술력 치료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수술을 했지만은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왜냐하면 전신 상태가 당뇨나 고혈압 여러 가지 심장병 여러 지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통증이 있고, 그런 경우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차단시키는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 따라서 나는 수술 죽어도 못하겠다, 아파 죽어도 난 수술 안 하겠다, 그런 분들도 이런 적응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4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신경 가지신경 차단술이 있고 혹은 신경절 차단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디스크가 파열돼 가지고 수액이 밀려나오기 시작해서 주위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진단은 이 정도 나와도 병원에 가서 MRI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면은 디스크로 진단은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물리치료하고 또 안 되면 주사치료하고 그리고 안정을 취하시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낫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다니면서 점점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여기 사진상 그 MRI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하얗게 되면 신경 지나가는 부분이고 튀어나와가지고 하얗게 된 신경 지나가는 부분을 거의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10일 전에도 어떤 할머니 한 74세 된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막 도저히 아파서 서지도 못하고 이럴 경우가 돼서 오셨어요. 그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역시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연세도 많고 뭐 당뇨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수술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나이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할 수 없이 수술적 방법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그 경우의 수를 보면은 수액의 돌출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눌려 가지고 그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다리가 마비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 주사도 맞고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가지고 뭐 거동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칼을 대가지고 막 수술을 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도려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채소 침습,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는 그런 수술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수술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채소 상처, 채소 침습 수술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미세 현미경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척추 내시경 고주파 수술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법들은 다행히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령이고 전신 마취에 따른 위험성도 있고 또 폐도 안 좋고 당뇨 고혈압도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분 마취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4세 된 할머니 분도 부분 마취를 했어요. 전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척추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아주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연세가 들심을 해가지고 허리 듣는 질환이 뭔가 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말씀 그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좁아져서 누르고 있으니까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래 되지는 않거든요. 한 10년 이상 이 척추 지나가는 통로가 서서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인성 파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고 뭐 가만히 앉아있고 할 때는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니기 시작 딱 하면은 한 10m, 100m 걸어가면은 다리가 막 땡기고 아파서 도저히 못 걸어가고 아파서 쉬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가장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혈관성,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척추관도 협착이 되어 있고 혈액순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통증이 많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척추관 협착증의 요인으로서는 나이가 들음에 따라 가지고 디스크도 조금씩 튀어나오고, 그 척추 후관절에 해가 관절도 자꾸 비유가 됩니다. 커진단 말이죠. 우리가 무릎 관절이 막 커지듯이 척추 관절도 막 커지게 돼요. 그리고 척추 안에 또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도 막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막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술도 일단 물리치료와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수술의 적응점, 수술을 어떤 경우에 해야 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존적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효과가 없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경인성 파행,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걸어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10m, 어떤 분은 100m, 200m 걸어가면 아파가지고 쉬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이런 경우는 수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이제 대소변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세가 있더라도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악화가 심하지 않다면은 그 수술적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법도 이제 척추 그 협착증은 과거에는 칼을 대가지고 전신 마취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내시경을 이용해서 또 부분 마취를 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을 간단히 넓혀주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특히 노인분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그 체력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지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면은 현재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도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원인 질환이 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프신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픈가, 병태 생리 기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고, 이게 과연 자연적인 경과인가 아니면 병 때문에 그런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 상태, 그 동반되는 내과적 질환, 그리고 연세가 자꾸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막 생기게 됩니다. 당뇨도 생기고, 어떤 고혈압도 생기고, 또 관절도 생기고, 심장도 약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이 동반되는 질환도 고려를 해서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한 후에 수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주근관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옆으로 우리가 옆구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7mm 내지 8mm 정도의 튜브를 디스크 안에 넣어가지고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집게를 갖고 이렇게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능숙한 의사가 하면은 또 다행히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주 능숙한 의사라도 파열돼서 떨어져 나간 디스크, 그리고 시야가 좁아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5번 저추와 제1천추 제일 아랫부분에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참 힘든 경우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입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튜브를 한 2cm 정도의 튜브를 점차적으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넣어가지고 내시경으로 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근관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그 주근관 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 없이 부분 마취를 할 수 있으며 아주 뜸자국 정도로 작은 정도의 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시경으로 신경을 직접 보면서 파열된 디스크나 신경 압박하는 뼈 조각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수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수술법은 옛날에 1998년도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압둘 가파라는 분이 미국 척추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2003년도 9월 달에 한일 척추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1월 달, 2004년 5월 14일 학회에서 쭉 발표가 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장점으로서는 전신 마취 없이 부분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분 마취로서 파열된 디스크까지 제거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수술 시야가 좋다는 말은 우리가 중요한 척추신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성 디스크, 파열된 디스크까지, 그리고 퇴행성 척추 협착증까지. 옛날에는 디스크 내시경 수술로서 이게 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방법을 쓰면은 척추 협착증까지 가능합니다. 역시 수술 적응증은 일반 치료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료를 해도 도저히 안 될 경우, 그리고 하지 방사통이 심할 경우, 그리고 신경마비가 있을 경우, 그리고 CT, MRI 검사상에 파열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척추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하신 할머니도, 74세 된 할머니도 다른 병원에 진단을 받고 일단은 연세가 있고 하니까 바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사요법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 했습니다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고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다른 부분은 멀쩡한데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이 수술적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할머니 같은 경우에 전신 마취를 하면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분 마취를 해서 이런 간단하게 내시경적 수술법을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그 할머니는 수술 후 완전히 걸어 다니시고 아주 뭐 고마워하고 또 자제분들도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경우입니다. 예, 수술 장비는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건 없습니다. 예, 수술 상처 부분도 한 5mm 정도, 뜸 자국 정도 한 2개 정도 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뭐 상처도 잘 뭐 나중에 대해서 확인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수술 결과를 2001년도에 조사한 그 수술 결과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6내에서 수술을 해서 한 98내에서 아주 만족을 보였으며 19내에서 그 보통 만족 그리고 불만족 사례가 한 3내 정도 됩니다. 하고 재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모든 시술법에는 100% 만족은 없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최소 상처로 해서 그 부분 마취해서 내시경으로 그 곤란했던 파열된 디스크 그리고 경성 디스크 그리고 척추 협착증 등 디스크 질환을 완벽하게 시야를 확보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칼을 대가지고 그 절개를 해서 뒤쪽에 뼈를 다 제거를 하고 또 핀을 고정하는 이런 수술이 일반적인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점점점 널리 퍼지고 있으니까 한번 좀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어르신 같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진단과 치료 방법 시기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술이 사실 겁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원도 악화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건강은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진단, 아주 적절한 치료 방법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치료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요소 그리고 이 병이 과연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신 상태가 약화돼서 그런 것인지 그걸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동반 질환을 아주 고려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되시면 뭐 고혈압, 당뇨 또 여러 가지 심장병 또 뭐 전립선 또 여러 가지 또 위궤양 이런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적절히 치료를 해가면서 또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할 것인가 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사 치료를 해도 되고 주사 치료를 실패했을 경우에 신경 주사를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척추 신경 차단술을 해도 되고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들도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주사 치료 방법이 꼬리뼈를 통해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고 그래도 좀 안 될 경우에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최소 상처 수술, 최소 침습,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는 수술법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정신과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소 상처라는 게 역시 적은 위험 부담입니다. 적은 위험 부담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우리가 통증 없이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이런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